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지킴이 최성원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같이 할 이야기는 제가 요즘 좋아하는 말이 있어요. 9988-1234 건강수명 늘리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건강수명 늘리기 오늘은 벌써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건강수명 늘리기 네 번째 이야기인데 오늘은 이런 타이틀을 한번 정해봤어요. 우리가 유산균을 많이들 먹어요. 많은 사람들이 유산균을 먹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유산균을 왜 먹어야 하나? 유산균을 왜 먹어야 할까요? 정말 왜 먹어야 할까요? 그냥 유산균 사람들이 그러면 응가 잘하는 거? 그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유산균 왜 먹어야 되나에 대한 얘기 하기 전에 제가 이런 얘기를 한번 하고 싶어요. 요즘은 사회가 급변했어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을 이루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삶을 살게 됐다는 얘기예요. 경제적인 여유로운 삶을 사니까 어떻게 변화가 됐냐면 일단 식생활이 바뀌었어요. 식단이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경제사회가 엄청나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시간에 바빠요. 시간이 쫓기는 거야. 제대로 된 식사를 할 수 있는 시간도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편안하게 앉아서 그냥 골고루 음식을 먹는 것도 이제는 어떻게 보면 사치예요. 그럴 만큼 시대가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뭐예요? 주로 많이 먹는 것들이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것들. 그리고 또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것만 찾게 돼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기니까 어때요? 이제는 오히려 고기들을 많이 먹게 돼요. 많은 사람들이 정말 고기를 정말 많이 먹어요. 우리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한 60년대, 70년대를 오면서 80년대 전까지 80년대까지도 괜찮아요. 80년대 초반까지도 보면은 우리의 식단이 어떤 식단이었냐면요. 주로 나물이 많았어요. 풀떼기가 많았다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해서. 자, 그 중에서도 제일 많았던 것이 뭐냐면요. 김치 종류가 상에 제일 많았어요. 제가 알고 있는 김치 종류 한번 나열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혹시 나보다 더 많이 알고 있겠지만은 그냥 제가 알고 있는 거예요. 배추김치. 기본이잖아요. 그다음에 깍두기, 총각김치, 그다음에 백김치, 열무김치, 파김치, 그다음에 오이소박이, 동치미 같은 것도 겨울에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나박김치, 또 갓김치도 있을 것이고, 고들빼기 김치도 있고, 깻잎김치도 있고, 그 위에 무슨 또 뭐가 있을까요? 그냥 하여튼 더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다 나열을 못할 것 같아요. 제가 알고 있는 김치는 이 정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김치랑 잘 생각해 보세요. 이 김치를 먹을 때 물론 막 담아가지고 그냥 생으로 날것으로 그냥 무치자마자 바로 먹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보통 어때요? 한 며칠 정도 이렇게 숙성시켜가지고 먹는단 말이에요. 왜 김치는 숙성을 시켜서 먹을까요? 그리고 숙성을 시켜서 먹으면 좋다는 얘기를 해요. 왜 그럴까요? 김치를 숙성시키면 그 김치 안에 유산균이 발효를 합니다. 근데 과학적으로는 이 김치에 있는 유산균이 과학적으로는 뭐라고 얘기할까요? 우리 몸에 별 도움이 안 준다는 얘기를 해요. 할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김치를 먹으면은 위는 소화를 시키기 위해서 강한 위산이 나옵니다. 위산이 나오는데 pH 농도 2 정도 되는 강산, 그러니까 염산 같은 강산이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이 유산균이 이 위산에 그냥 100% 죽어버려요. 그러면 이게 유산균 내가 먹어가지고 아무 의미 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런 우리가 이게 김치를 통해서 먹은 유산균들이 어떤 일을 하냐면 우리 몸에 이런 좋은 일을 해요. 이게 위를 거쳐가지고 소장, 12장을 거치면서 우리 소장과 12장에도 유산균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소장, 대장을 지나면서 그 유산균들의 먹이가 돼요. 정확하게 얘기해서 우리 장에는 유익균과 유해균이 나눠져 있습니다. 근데 이 유익균들의 먹이가 돼요. 우리가 먹는 이 김치에서 먹는 이 유산균이 죽은 사체라고 얘기하지만 죽은 것이
그들의 유익균의 먹이가 되면 유익균들이 힘이 세져요. 세져가지고요. 쉽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일당백이 돼버려요. 유익균이. 그러면 어때요? 유해균을 밀어낼 수 있는 힘이 생기겠죠? 그러면 자동적으로 우리 몸이 건강해지겠죠? 그렇다니. 그렇다 그러면 이 유산균이 하는 일이 어떤 일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유산균은 이런 일을 해요. 첫 번째 유산균이 하는 일은 요즘은 이런 유산균도 나왔더라고요. 입에서부터 활동하는 유산균. 구강에도 유산균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제는. 그런데 구강의 유산균은 잘 모르겠고 제가 첫째는 유산균을 위에서 활동을 해야 됩니다. 위에서 왜 활동을 해야 되냐면요. 위에는요. 우리나라 사람들 같은 경우는 약 한 70% 정도가 헬리코박터 파이로니 균에 감염이 돼 있어요. 헬리코박터 균에 감염이 돼 있다는 얘기예요. 이 헬리코박터 균은 그냥 놔두면 결국은 우리 위암까지 연결되는 그런 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좀 제거를 하면 좋겠죠. 근데 헬리코박터 균 제거한다는 거 보통 병원에 가면 의사들이 처방해준 약을 먹고는 상당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유산균들 중에는 개중에는 몇몇 유산균들은 이 헬리코박터 파이로니 균을 위에서 활동을 못하게 꽉 잡아주는 유산균들이 있어요. 그러면 헬리코박터 균이 활동을 못하는 유산균이라면 괜찮겠죠? 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이제 그 다음에 12장에 내려가요. 12장에도 역시 헬리코박터 균이 있어요. 그러면 이 헬리코박터 균도 역시 또 그 유산균이 12장에서 활동을 하면서 그 헬리코박터 균을 꽉 멈추면 어때요? 괜찮겠죠? 활동을 못하게 잡아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소장에서도 유산균이 활동을 합니다. 소장에서 무슨 활동을 할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소장균에서 활동하는 유산균은 이런 일을 해요. 우리가 음식을 먹습니다. 음식을 먹어가지고 위에서 잘게 분해시켜가지고 쭉 암주 상태에 내려가요. 그러면 이 소장에는 융털이 이렇게 있어요. 융털이. 이 융털에서 영양소를 흡수를 해요. 흡수를 할 때 이 흡수를 도와주는 것이 누가 하냐면 이 유산균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유산균이 소장에 활동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런 다음에 또 이제 유산균이 음식을 먹고 쭉 내려가겠죠. 이제 소화기관을 통해서. 그 다음에 어디에 중간에 오냐면 소장 말단하고 대장 초입에서 만나요. 이제 우리가 소장이 먼저 있고 대장에서 연결로 가잖아요. 만나는 지역에 우리가 뭐가 있냐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맹장이라는 곳이 있어요. 이 맹장 쪽에 유산균이 활동을 못하면은 여러분들이 맹장 걸릴 위험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만약에 맹장을 제거하지 않고 맹장에 걸리지 않은 사람들, 아주 건강한 사람들 많이 있죠. 이런 사람들은 미리미리 유산균을 보충을 해가지고 내가 맹장염을 예방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대장에서 유산균이 활동한다는 것은 이미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그건 설명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대장 중에서도 우리 직장이라고 해요. 학문에 나가기 바로 직장. 거기에 유산균이 특히 많이 활동을 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거기 있는 유산균들이 어떤 활동을 하냐면요. 우리가 변을 너무 단단한 것은 연하게도 만들어주고 너무 묽은 것은 좀 단단하게도 만들어주고 이런 역할을 해주는 것이 이 직장에 있는 유산균이 하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직장에 있는 유산균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것뿐만 아니에요. 자, 남성들은 없는 장기이지만 여성들한테는 자궁이라는 장기가 있어요. 근데 이 자궁이라는 장기에도 유산균이 필요해요. 자궁에 무슨 유산균이 필요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요즘은 아예 Y전 유산균이라고 해가지고 여성들 전용으로 나오는 유산균들도 많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유산균이 Y전 유산균이라 해야지 이 자궁에서 활동하는 유산균이 만약에 부족하면은 어떤 일이 생기냐면 여성들이 물혹도 생기고 근종도 생길 수 있는 위험 요소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궁의 유산균이 부족하면 안 되겠죠. 여러분, 그래서 유산균들이 활동하는 것은 유산균이 우리 몸에서 활동하는 것은 이렇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시중에 이렇게 보면요, 위에서 활동하는 유산균들은 거의 없어요. 거의 대부분의 유산균들은 그냥 대장에서만 활동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물론 위에서 활동하는 유산균도 있어요. 있지만은 제가 상호를 얘기할 수 없으니까 말씀 안 드리고, 그 다음에 소장에서 활동하는 유산균을 시중에서 파는 유산균 중에서 이렇게 뒤져보면 없어요.
소장에서 활동하는 유산균을 찾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소장 말단과 대장 초입에서 활동하는 유산균들도 찾아오려면 사실 거의 없어요. 그리고 대장에서는 거의 대부분이라고 그러고 직장에서 활동하는 유산균은 그래도 간혹 있어요. 그리고 아까 자궁에서 활동하는 유산균, 제가 Y전 유산균이라고 알려주면 많이들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자,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과학의 힘을 좀 빌릴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이왕이면 우리가 먹는 유산균들이 죽지 않고 소장까지 가서 쭉 활동하면 좋지 않을까요? 우리가 김치에서 먹었던 유산균들은 다 죽어서 갔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소장에서 활동하고 이런 데서 활동하는 유산균을 만들어도 가기 전에 다 죽어버리면 소용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즘은 과학의 힘을 빌리는 거예요. 이중 캡슐 유산균들을 활용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여러분한테 유산균 하나를 권해드릴게요. 에피도스 혼합 유산균이라는 유산균이에요. 이 유산균은 이중 캡슐은 기본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왜 이중 캡슐이 필요한지 먼저 말씀드려야 됩니다. 첫째,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어요. 위산에 한번 죽어요. 근데 이중 캡슐이다 보니까 위산이 나왔을 때 한 껍질이 싹 벗겨져요. 그래도 한 껍질이 아직 남아있죠? 죽지 않고 살았네요? 그래서 가서 어디로 내려가요? 그 다음에 12지장으로 내려가요. 12지장에는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지방을 소화하는 담즙산이 나옵니다. 담즙이 나와요. 담즙액이 나와요. 담즙 소화액이 나와요. 이 담즙액은 강알칼리로 되어 있어요. 우리 몸이 참 신기해요. 강산도 나왔다가, 강알칼리도 나왔다가, 강알칼리에 얘가 한번 또 죽습니다. 그런데 캡슐이 쌓여 있어요. 그러면 캡슐만 싹 벗겨지고 얘가 살아가지고 쫑 하고 지나갈 수 있겠죠. 그러면 살아서 어디까지 가요? 소장에 가서 활동할 수 있는 유산균들이 있으면 괜찮겠죠. 자, 에피도스 혼합 유산균은 첫 번째, 위에서 활동을 합니다. 난황분말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가지고 위에서 활동을 하면서 헬리코박터 균을 활동을 억제를 시켜줘요. 하루에 한 포 이상만 먹으면은, 하루에 한 포 이상이라 그랬습니다. 한 포 이상만 먹어주면은 헬리코박터 파이로니균이 활동을 멈춰요. 하루 정도 활동을 멈출 수 있어요. 그럼 내가 매일매일 한 포씩만 먹어도 헬리코박터 균의 활동을 억제시킬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에피도스 혼합 유산균을 권해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소장에서 활동하는 유산균이에요. 정말 시중에서 소장에서 활동하는 유산균이 없지만 에피도스 혼합 유산균은 소장에서 활동할 수 있는 유산균이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소장 말단과 대장 초입에서 활동하는 유산균도 역시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이 정도면 이 유산균 괜찮은 거 아니에요? 대장과 직장까지 활동하는 유산균은 기본으로 들어있습니다. 거기다가 여성들이 자궁에 필요한 그런 유산균도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유산균이라 그러면 여러분 괜찮겠죠? 여러분들 혹시 기회가 되신다 그러면 정말로 인터넷, 네이버라든가 이런 데 뒤져가지고 에피도스 혼합 유산균의 정확한 명칭은 에피도스 혼합 유산균이라고 합니다. 에피도스 혼합 유산균을 한번 골라가지고 여러분들 한번 드셔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오늘은 제가 건강수명 늘리기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건강수명 늘리기 4편 얘기하면서 유산균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괜찮았나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